네, 거짓말 속에 진실 섞기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한국인들이 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에 쩔어 있기는 한데, 뭐, 피해의식이 얼마나 쩔어 있고 자시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한반도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주로 중국에 의해서 외침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한반도가 뭐 주변 열강들이 봤을 때 여기를 좀 차지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지리적 요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리적 친일주의자, 저는 실리적 친일주의자고 실리적 또 친미주의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중국을 어버이로 모셨듯이 미국을 부모처럼 모시고 일본을 형님처럼 모시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 한반도를 가장 오래 지배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한반도 지배권 재탈환에 대한 야욕이 가장 크죠. 가장 크고 노골적일 뿐이지 사실 어느 나라 상대로도 당연히 일본 상대로도 우리가 무조건 안심하고 신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지금 뭐 반일을 하자 반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자는 우파들 중에 좀 답답한 경우가 우파들 중에 열강 등을 열강 국가들을 이용해서 심지어 중공까지 이용해서 이거 이 열강들의 북괴를 때려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무조건 반공도 아니고 반북, 현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 사람들이 사실 국제 정세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거죠. 그 열강들이 만약에 이북 지역에 들어가서 그 북괴를 두들겨 패가지고 북괴 정권이 무너지면은 왜 자기들이 자기들 군사력으로 먹은 영토를 얌전히 우리 남한한테 주겠냐 이거예요. 절대 우리한테 그냥 양도해 주지를 않아요. 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건 없죠. 영토에 원래 우리 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도 원래 우리 거였던 고구려 영토를 돌려달라고 해야죠. 영토는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영토의 범주가 바뀌었던 거지 영토에 원래 우리 영토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이 그렇기 때문에 열강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군사력으로 북괴를 때려잡으면은 그거는 열강들이 알아서 찢어 먹겠죠.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제가 어제도 말한 거지만은 그 어린애 응석 같은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괴와 가능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북괴가 알아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화가 되거나 또는 이제 그 굶주린 인민들의 반발로 그 북괴 정권이 알아서 무너져서 알아서 자멸하기를 기다리던가 이런 가능한 한 손실이 적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방안을 꾀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그 김정일 때 다 죽어가는 북괴 정권에 우리나라 어떤 분께서 햇볕 정책 하신다고 긴급 수혈을 해주시고 또 거액의 원조까지 해주시면서 북괴 정권을 유지를 시켜주고 또 해까지 만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 100년이 걸리건 1000년이 걸리건 이 분단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절대 이북 지역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북괴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남북한 영구분단론 이거 그 우파들 사이에서 이게 마치 우파적인 것처럼 이게 우파적인 생각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남북한 영구 분단론 이게 지금 중국 세력들의 프락시질로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로 이게 중국 세력들의 프락시질로 의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남북한 우파라고 하면서 남북한 영구 분단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 다 중국 프락치로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이제 각설하고 본문의 주제로 넘어가자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한반도 영토를 잘라먹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호시탐탐 노리는 외세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노골적이지 않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언젠간 먹으려고 하는 외세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이죠. 중국은 노골적으로 원래 우리 거니까 돌려받겠다고 생각을 하죠. 얘들은 뭐 다 고구려 역사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어? 조선은 자기 속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실제 속국이었죠. 실제 속국이 맞고 근데 고구려는 아니죠. 조선은 실제 속국이 맞는데 고구려는 절대 중국 역사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속국이었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단일민족 국가였던 건 맞기 때문에 뭐 이게 원래 자기들 지배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중국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악랄하게 이 사람들은 내정 간섭을 하잖아요.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식으로
자기 지방정권 취급을 하는 이런 내정 간섭을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예?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 사드 보복 때 그렇게 완전히 국가의 어떤 주권 자체가 유린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보복, 내정 간섭과 보복을 당하고도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조련이 잘 된 겁니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아직까지 여전히 중화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뇌가 된 거야, 조선들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국처럼 원래 우리 거니까 돌려받겠다는 그런 악랄한 태도로 내정 간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언제건 기회가 되면 먹을 수 있는 영토는 먹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국가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나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렇듯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 그 한일 합방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혀온 그 방식에 비하면은 한일 합방이라는 게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고 그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한일 합방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그 친일주의자들 중에서 뭐 한일 합방이 돼서 잘 됐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것도 핀트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한일 합방 때 조선 말기보다 실생활이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근대화가 되면서 어쨌든 실생활이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걸 가지고 한일 합방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한일 합방이라는 사건 자체는 어쨌든 우리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 한반도가 그 타 외세의 지배권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주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일민족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일 합방이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근데 이제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퍼트리는,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괴담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요 정도 발언을 한 것 가지고도 그 반일주의자들은 나를 굉장히 죽일 놈 취급을 할 걸 내가 알아요. 왜냐면은 한일 합방이 중국의 방식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내가 이 언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집을 잡을 겁니다. 아니,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간악한 일본의 군합배가 총칼로 쑤시고 들어왔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역사 왜곡을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애국자가 되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인들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입이 찢어져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명나라에 나라를 갖다 바쳤잖아요. 위화도 회군으로 자기 나라 뒤통수를 치고. 근데 이 이성계가 조선을 명나라에 갖다 바치기 전까지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죠. 한반도는 계속.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주도에 의해 국가 자체가 통합되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주권 국가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합방은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좌파 우파가 없이. 자, 넘어갈게요. 자,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제시대 관련해서 막 없는 말 지어내서 괴담 퍼뜨리고 이미 다 지난 일 가지고 현재까지도 실리적 외교까지 포기할 정도의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상대적으로 또 친중 성향은 이런 사람들 특징에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을 또 부추겨요. 이런 반일 친중 세력들은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가 한일 합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 그거죠. 감정을 빼고 역사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딱 빼고 팩트대로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마치 남의 나라 역사를 보듯이 그렇게 객관적 시각을 갖고 역사를 받아들여야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선진 민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구라일 것이 뻔한 그 반일 정신병자들의 수많은 황당무계한 구라질 사이에 교묘하게 진실을 섞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짓말 사이에 진실을 섞는 전략이라고. 이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 사이에 교묘하게 진실을 섞어버리면은 이거죠? 그 사이에 섞인 진실까지도 구라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반일 정신병자들이 자꾸 퍼뜨리고 있는 일제시대 관련 괴담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일본은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 새말뚝을 박았다. 자,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인의 기상을 말살하기 위해 호랑이를 박멸하였다. 일본은 석굴암의 과학을 너무나 부러워해 시멘트를 발랐다.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일부러 다르게 보이려고 파란색을 썼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그 분별성을 제가 글자색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걸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색깔이 지금 없어 보이겠죠. 다 같이 같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같은 집단에서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 3개가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실인데, 당연히 독도는 지금 한국 땅이죠. 한국의 실효지배 중인 현재 한국의 영토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해말뚝 괴담 이런 것들 사이에다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얘기를 껴 넣어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한국을 혐오하는 일부 혐한 세력들은 한국의 이런 병신 같고 감정적인 개소리들을 오히려 환영을 한다니까요? 아니, 가만 내비둬도 스스로 병신 소리를 해서 스스로 자멸을 하는데,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거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병신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신들의 진실을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흐리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전기 끊으려고 쇠물떡 받았다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 해보세요. 응? 석굴암에 시멘트 발랐는데 무슨 이게 석굴암에 과학을 부러워해서 신비한 기운이 차단되고 이상한 얘기 해보세요. 이게 통할 것 같은지. 응? 근데 같은 놈이 독도가 한국 땅이래. 그러면은 이 새끼 이거 거짓말 계속 하는 놈인데 이거 독도 한국 땅인 거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한 그 프락치질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니까 함부로 나서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본인이 어느 정도 논리력이 없고 어느 정도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면은 절대 함부로 나서서 분노만 갖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네, 저는 그래갖고 이렇게 일제시대 관련 오컬트 괴담이나 그 사실무근의 날조로 그 반일 정신병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도의 골수층의 프락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죠, 제가. 근데 동성애 반대라는 말도 웃기는 게,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진실을 알리자 이거죠. 이걸 내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죠. 자유주의 국가에서 남자끼리 하겠다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네? 자, 여튼간에 아까 이제 위에 일제시대 관련 괴담을 봤듯이 지금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된 팩트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는 뭐 때려 죽여야 한다. 남자끼리 키스만 해도 에이즈가 걸린대.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공식 에이즈 환자 14,000명 중 92.8%는 남성이며 모두 상호간 성관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막심 형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슬람처럼 동성애자는 공개 처형해야 돼. 가슬람 만세.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진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분노 표출, 혐오 발언 사이에다가 진실을 하나 끼워 넣으면은 이거 전체가 다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진실까지도 다 거짓말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문명사회에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가장 주 감염 경로가 맞습니다. 여기서 뭐 남자 여자 비슷하게 걸린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아프리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는 지금 뭐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은 이게 거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한테 옮겨온 병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엔 아이즈를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미 완전히
에이즈가 너무 심하게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비슷하게 걸리지만은 지금 문명사회 문명사회 쪽에 좀 더 선진사회 쪽에서 이제 그 나중에 아프리카를 제외한 그 나머지 문명 국가들의 그니까 에이즈가 외부로부터 들어갔던 그 사회에서 초기 에이즈는 거의 100% 남성과 동성 학문 선교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전파가 된 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걸린다 이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게 그냥 생긴 속설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말을 하면 너무 많은 생략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거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학문의 음경을 삽입하는 성관계는 에이즈뿐 아니라 여타 체액으로 감염되는 감염병의 그 전염 확률을 수백 배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고위험 행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학문이란 곳이 모세혈관도 집중돼 있고, 학문에서는 원래 그 막 조금만 치질 걸리고 막 이래도 굉장히 피가 잘 터지는 자리죠. 거기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되게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혈관이 잘못하면 터져갖고 막 이렇게 출혈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학문이 민감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물질 삽입을 자꾸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굉장히 그 정상적인 성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감염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지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견을 말할 수가 없는 의학적인 팩트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학문 성교가 문제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닌 건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맞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학문 성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걸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이거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만 보면 통계적으로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들이 옮긴 거는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동성애자들의 이 팩트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초기 반박 논리는 이랬죠. 학문으로 해도 상호간 에이즈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학문으로 해도 상호간 에이즈가 없으면은 다른 문제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에이즈만큼은 안 걸립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사회는 1인당 수백 명, 통계적으로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차별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1인당 100명 이상, 수백 명까지도 이런 파트너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반적일 정도로 이 성관계 파트너가 자주 바뀌어요. 그만큼 문란한 사회인데, 그렇다 보니까 학문 선교라는 전염 고위험 행위에다가 문란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동성애자 사회 자체가 에이즈 보균자가 다수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동성애자와 일반인들의 그 사회는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 에이즈 보균 그 풀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에이즈 전파가 오랜 기간 진행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남성이 많은 정도는 아니죠. 제가 위에서 92.8%였다고 얘기를 했죠. 남성이 극단적으로 많은 정도는 아닌데, 여전히 남성 감염자 비율이 훨씬 높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은 남성 간 감염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그렇지만은 미국조차도 초기 감염은 남성 간 학문 성관계, 즉 게이들에 의해서 100% 전염이 된 거는 맞아요. 자,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서 이론적으로 팩트를 근거로 설명을 해주면은, 자,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차라리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를 전파시킨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감성과 인정의 호소를 하는 건 이게 차라리 말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게 그거죠. 이제 남성 동성애자, 미국에 이제 HIV, 에이즈 감염 경로별 신규 감염자 수인데, 이게 1997년도에는 처음에 이제 이 발병자가 이렇게 사람 수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감소 추세가 된 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1984년도쯤 해갖고 이제 이게 극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안정세가 된 건 맞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인과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초반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에이즈도 약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 나이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면역이 완전히 결핍이 되는 건데 괜찮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은 1인당 한 달에 610만 원 정도의 610만 원 정도 되는 상당의 그 금액을 약값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약값을 세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충당을. 예?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그 2017년도 정도에 에이즈 관련 해갖고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 5조 정도 된다. 이렇게 굉장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여튼간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칼럼을 보고 오면 좋다고 했는데, 잠깐만 보고 올까요? 잠깐만. 자,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에이즈는 남녀 간에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여전히 남성이 훨씬 많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77%는 남성들 중에 77%는 남성들끼리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 중에 86%는 이제 이성에 의해서 걸린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중에 양성애자들 남성들이 이쪽으로 여성들한테 상당수 옮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 중에 나는 남자랑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선천적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쾌락을 위해서 양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헤테로섹슈얼에 의해서 이 여성한테까지 이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표만 그냥 보고 넘어가죠. 이거는 이 표만 보면 뭐 그냥 끝난 거잖아요. 사실 더 이상 볼 건 없죠. 밑에는 인종 간 뭐 달라지는 그건데, 흑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 그거만 지금 보고 넘어갈게요. 여튼간에,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 이 당연한 의학적 팩트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식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때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얘기만 하면 진짜 초장부터 막 아주 멸시와 조롱과 그런 게 엄청 들어오는 거야. 진짜 막 일진들이 찐따 무시하듯이 그렇게 엄청 무시를 해요. 막 자기들은, 왜냐하면은 게이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또 게이 친구 가져보면 괜히 쿨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 신세대 같아 보이고, 게이를 인정을 해야지 그게 막 내가 잘 나가 보이고 이러니까. 그럼 내가 이런 얘기 뭐 진짜 막 꼰대 취급을 하고 무식한 놈 취급을 하고, 야 아직까지 그런 에이즈랑 동성애가 하면 에이즈 걸린다 그런 병신 같은 소리 믿냐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조목조목 저런 의학적 팩트들을 다 나열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논파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인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면밀하게 자료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게이 영화 한 편 보고 자기 감성 따라 감성으로 대충 짓거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누구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해요. 누가 질병관리본부 그거 PDF를 전문을 읽어보고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면 공무원이 됐겠네, 지금. 여튼간에 이런 동성애 세력들의 어떤 적반하장제를 맞춰서 이런 반동성애 세력 쪽에서도 이게 병신 소리들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병신 소리들이 계속 퍼져나갔는데,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남자끼리 이렇게 구강성교를 한다거나, 키스만 해도 에이즈가 걸린다. 남자끼리 사랑을 하면 에이즈 균이 생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소리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성애 세력들이 퍼뜨린 이게 풀악체 전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속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 속에 진실을 섞어서 그 진실까지 거짓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무시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자고요. 동성애 하면은 에이즈 걸린다. 자, 정확히 표현하면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항문 성행위를 하게 되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대신 단순하게 줄여갖고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런 통념이 생긴 건데, 사실 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이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풀이를 해갖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논제에 대해서 상기 제가 제시했던 의학적 통계적 팩트가 아니라 병신 같은 오컬트적 근거들을 퍼뜨리면서 마치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무 논리도 없는 미신에 빠진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분노나 집단 혐오가 아니라 뭐든지
뭐든지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공감대를 조장하는 거는요. 혐오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만큼이나 병신 같은 발상이에요. 그만큼 반자유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문재인이가 지금 껄핏 한번 나와갖고 아니 무슨 성범죄에 거기에 대통령이 왜 나와서 숟가락을 얹어요. 거기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 공감대를 뭐 이지르려고 자빠졌는데 아니 분노로 하든 말든 국민들이 판단할 얘기고 뉴스는 뉴스대로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와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분노 공감대를 형성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거 빌미, N번방 사건, 그거 빌미로 해갖고 지금 개인 인터넷 사용기로 전부 다 정부가 열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의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선진 국민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뇌와 선동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에 대해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 공감대 이런 집단 낸빙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혐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혐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혐오 공감대를 조장하는 것 또한 이것도 잘못된 이 반자유주의적 발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감정적인 호소와 집단적인 감정적 공감대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념적 사상적 스탠스가 뭐든 간에 그게 자기가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표방을 하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의 논리가 그냥 병신 수준이고 이상한 황당무계한 소리만 해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진실을 퇴색시키는 프락치에 불과한 겁니다.